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TV입니다. 오늘은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 받을 때 조회해야 하는 이 주택수를 조회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수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받을 때와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수 조회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출 받을 때 주택수 조회 어디까지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받거나 연장하실 때 꼭 배우자와 와야 한다, 아니면 등본상 세대원분들 전부 다 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대체 왜? 라고 의문이 드셨다면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주택수만 조회를 하는데요. 전세대출에서는 부부의 주택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부부 합산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현재는 불가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주택이 없는데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주택이 10채인 경우, 이 경우에도 부부 합산 주택이 무주택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등본상 세대원 전부의 주택수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 세대원의 범위는 직계 좀비속을 말하는데요. 세대원 중에서 직계 좀비속이 아닌 경우는 조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본상에 차주의 동생이 전입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동생은 조회하지 않고요. 등본상에 장인어른이 전입되어 있다. 이 경우엔 장인어른도 조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차주가 배우자랑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택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등본상 세대원의 주택수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간혹 대출은 내가 받는데 왜 배우자 주택수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왜 배우자도 같이 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부부 합산 1주택 초과인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주택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LTV를 적용받고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의 LTV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공통된 거는 전세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어떤 대출이라도 받을 땐 부부 합산 주택수를 확인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보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대출은 규제도 많고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